반갑습니다. 김영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쪽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양시장이 모두 다 사이드카가 걸렸고, 이 낙폭이 상당히 또 최근에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한 2%대 반등이 나오는 것은 사실 그동안은 이제 하락에 비해서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어제 오늘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또 반등이 잘 나와주다가 추가적으로 또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전쟁에 대한 악재가 이제 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시장이 전반적으로 또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악재가 워낙에 연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 악재에 대해서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호재는 전반적으로 또 이제 부재하는 시장이 최근에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에 이제 낙폭이 나왔었던 과정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에 대한 악재가 일단은 가장 먼저 나왔었죠. 반도체 쪽에서 먼저 애플에서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애플 쪽에서 이제 가격 인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싼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어느 정도 생겨난 상황에서 이제 메타에서 추가적으로 또 이 남는 데이터 센터 용량에 대해서 임대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진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는데, 반도체 쪽이 워낙에 이제 높은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미증시 쪽에서도 반도체가 워낙에 강력하게 상승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은 상황에서 애플발 그리고 메타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가격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면서 과연 이제 투자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어느 정도 생겨났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엄청난 실적이 나왔잖아요. 글로벌 분기 영업이익 1위라는 굉장히 이제 뛰어난 수치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생겨나게 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게 되면서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가지 더 나온 악재가 있었죠. 중국의 문샷에서 새로운 AI 제품을 냈는데, 이 AI 제품이 지금 이 상대적으로 저성능 GPU를 씀에도 불구하고 제미나이나 혹은 챗GPT 같은 이러한 제품 대비 그렇게 성능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악재, 그러니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과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러한 이제 또 우려감이 생겨남과 동시에 중국의 새로운 이제 AI 출현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쟁 제품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생겨나는 게 최근에 이제 AI 업황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술주 쪽에서 전체적으로 이 낙폭이 상당히 커지기 시작을 했고,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끌었었던 장이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끌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미국장이나 혹은 아시아 증시 대비 낙폭이 정말로 이제 몇 배나 커졌었던 그런 이제 시장이 최근에 이제 진행이 됐었죠.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 리밸런싱 문제, 그리고 레버리지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만 나와도 사실 조정이 나올 만한 장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수급 문제까지 겹치게 된 거죠. 예전에 이제 코로나 하락장과 비견될 만한 조정장이 최근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레버리지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또 이제 외국인 리밸런싱에 대한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그런 장이 또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와 비견될 만한 그런 조정장이 최근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최근에 CPI하고 PPI가 잘 나와줬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우려감을 살짝 덜어내나 싶었었지만 다시 또 전쟁 우려감이 지금 생겨났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양측에서 공습을 하면서 미군이 열 몇 명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미군이 추가적으로 죽을 때마다 이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이제 사우디 이 해상을 후티 반군이 또 이제 봉쇄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다음 주 FOMC에 대한 우려감을 키워가는 이슈들까지 또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제 시장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악재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완료가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또 호재거리가 나와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악재가 계속해서 겹치고 있고 악재가 겹치는 와중에 우리 시장에 수급 문제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특히나 우리 시장은 또 반도체가 이끌었었기 때문에 가장 낙폭이 심했었던 게 또 이제 우리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이 이슈가 아직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FOMC가 또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FOMC를 앞둔 와중에 또 유가가 다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FOMC에 대한 또 이제 이 우려 섞인 시선이 지금 시장에는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이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이제 FOMC잖아요. 저번에 FOMC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정적이었고 관행상 첫 번째 FOMC는 금리 동결을 진행을 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 FOMC가 제대로 이제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취임 후에 제대로 된 이제 스탠스를 확인을 할 수 있는 FOMC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FOMC가 케빈 워시 의장의 그리고 지금 현재 의장의 스탠스를 제대로 이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제 또 이 FOMC가 될 텐데 지금 이 FOMC를 앞두고서 CPI하고 PPI가 그나마 잘 나왔었는데 유가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 최근 CPI나 PPI 같은 경우도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낮아졌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FOMC에 대한 우려감이 또 생겨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시장이 뭐 활발하게 순환매가 나오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를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뭐 순환매가 활발하게 돌 만한 환경 자체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에 대한 심리가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차분하게 시장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시장에서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는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일단 이제 낙폭이 너무나도 이제 과도하게 나왔다라는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지금 계속해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또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약 1,600억 정도,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약 3,000억 정도 근처로 해가지고 이제 순매수로 잡혔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에서 코스피 쪽은 순매수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시장에서 낙폭을 가장 이끌었었던 주체는 외국인이었거든요. 외국인들이 5월, 6월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개인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었는데 7월 달로 들어오면서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의 힘도 이제 한계가 있었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리밸런싱 매도 물량을 내뱉게 되면서 7월 달까지 이제 하락을 가장 이끌었었던 주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순매수로 전환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외국인들이 이제 물량을 뱉어내기 시작을 했었던 지점이 요 정도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물량을 뱉어냈었던 시점은 이제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을 하면서 무언가 비중이 외국인 입장에서 초과가 되는 지점이 그 정도 이제 시점, 외국인들이 물량을 뱉어내기 시작한 시점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물량을 본격적으로 뱉어내기 시작한 시점보다도 더욱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즉 어느 정도는 저가의 위치에 도달을 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저번 주부터 해서 다시 한번 순매수로 전환이 되는 모습들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다. 즉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할 만한 위치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반도체 쪽에 어느 정도 반등을 이끄는 그림이 또 나와줬어요. 물론 이제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옴과 동시에 약간 이제 또 물량을 뱉어내는 그림이 나오기는 했는데 최근에 악재들이 상당히 이제 나왔었잖아요. 뭐 공급 과잉 우려감 그리고 이 중국에서의 신제품 출시 이슈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기는 했는데 결국 지금 반도체 업황은 명확하게 실적이 나오는 거는 팩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슈퍼사이클로 진행이 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고 앞으로 이제 공급 과잉 우려감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러한 조정이 최근에 또 너무 과도하게 나온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에 대해서도 지금 조정이 상당히 과도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간밤에 반도체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왔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을 봤을 때 지금 낙폭이 그 어떤 시장보다도 깊어진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악재가 있었기는 했지만 이 악재에 더불어서 리밸런싱과 레버리지라고 하는 이 수급 문제가 더욱더 이제 커진 상황. 여기에 더해서 우리 시장이 반도체 쪽으로 쏠림 현상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 쏠림 현상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우리 시장의 낙폭이 그 어떤 시장보다도 정말 전쟁 났나 싶을 정도로 예전에 역사적인 하락장, 코로나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와 비견될 정도로 시장의 낙폭이 컸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저평가된 종목은 굉장히 많아져 있다라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점차적으로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시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오늘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고가 대비 마이너스 40%를 넘겨버린 상황입니다. 자, 마이너스 40%는요. 코로나 때도 나오지 않았었던 수치거든요. 보게 되면 코스닥을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요때가 이제 코로나 때고 그다음에 이제 요때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코로나 때 코스닥의 낙폭은 약 마이너스 39% 정도였습니다. 즉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수치가 마이너스 40%라는 수치인데 지금 코스닥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이상 빠져버린 거죠. 즉 2008년 이후에 18년 만에 나온 낙폭이 오늘 갱신이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항상 강조드리지만 지금 코스닥이 이만큼의 낙폭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 낙폭이 나온 이유는 결국 우리 시장에서 수급과 쏠림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워낙에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쪽으로 쏠림 현상이 강력했고 특히나 또 수급이 너무나도 문제가 되는 시장이 최근에 우리 시장이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수급 문제로 인해서 낙폭이 상당히 과대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급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진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일단은 코스피부터 점차적으로 순매수로 어느 정도는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이 뚜렷한 악재 없이 수급 문제로 인해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 쪽으로도 수급이 또 돌 수 있는 그림이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코스피가 낙폭이 굉장히 과도해진 상황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늘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상반기만큼의 그림이 다시 나오기에는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갈 때, 쏠림 현상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겠구나. 해소가 될 수 있는 지점까지 어느 정도는 도달을 했구나. 라는 부분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섹터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은 항상 커다란 낙폭 때에는 또 큰 반등의 기회를 줬거든요. 뭐 예전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악재가 마무리된 다음에는 반드시 큰 반등의 기회를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시장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코로나만큼이나 굉장히 큰 낙폭이 나온 시점인데 코로나만큼의 명확한 악재 없이 결국에 수급 문제로 빠졌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반등에 대한 부분 또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 곧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항상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물론 이제 이러한 흐름이 저는 당장에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다음 주 FMC가 예정이 되어 있고 다음 주 FMC까지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또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추가적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주 정도가 지나가고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점차적으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번 주와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요. 여러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최근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낙폭이 과대해진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부분은 저가 매수의 가장 큰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아마 이제 실적에 따라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림이 점차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지금 전력 인프라 쪽에서 반등세가 꽤나 이제 잘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전선주들, 뭐 대원전선이나 혹은 뭐 가온전선, 혹은 뭐 KBI 메타 이러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지금 뭐 변압기 쪽에서도 어느 정도 반등세가 잘 나와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바닥을 잡아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확인이 되잖아요.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다음으로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쪽인데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과도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전력 인프라 쪽 보게 되면은 저가 쪽에서 사모으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즉 지금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미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 저가 매수에 대한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는 발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섹터가 대형주 단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40%에서 50% 정도는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대형주 단에서 지금 대부분 40%에서 50% 정도 고점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섹터 간에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번 해주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정도가 지나가고 다음 주 FOMC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쪽에 대한 악재도요 어느 정도 이제 다 반영이 되는 시점이고요. 전쟁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전쟁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예견을 하기에는 쉽지 않기는 하지만 지금 뭐 미국이나 이제 이란 측에서 추가적으로 합의에 대한 여지도 여전히 남겨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협상에 대한 큰 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협상에 대한 큰 틀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서로 간에 이제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상황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크게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 FOMC 같은 경우에 다음 주 FOMC가 지나가게 되면 일단 적어도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건 FOMC에 대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라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신중하게 보자. 반등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차분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OMC 정도만 지나가게 되면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저가 매수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는 시점이 아마 저는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어제도 양 시장이 모두 사이드카가 걸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이 하락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명확하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분명하게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이 저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시점까지 도달을 했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다음 주를 좀 준비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섹터군들이 하나 둘씩 그림을 좀 갖추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워낙에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사실 완전하게 테마주 정도만 움직였었죠. 뭐 지금 임신 중지 약품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흥하해운이나 혹은 이제 뭐 그 외에 다른 해운주들과 뭐 그다음에 뭐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테마주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래도 전력 인프라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 흐름을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주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발동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심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지금 낙폭이 너무나도 과대해진 상황이고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순매수가 추가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겁을 먹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FOMC에 대한 결과를 차분하게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제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잖아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저가 매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현이 되는 섹터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뭐 소부장 쪽에서 가능성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아니면 그 외 코스닥 쪽에서도 새롭게 가능성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저가 매수가 발현이 될 수가 있는 한 주가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다음 주를 준비를 하시면서 이 저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에 워낙에 악재가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이 더욱더 이제 커질 만한 구간이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시장은 수급 문제였기 때문에 수급이 정상화되는 움직임이 보여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점차적으로 돌아오고 있고 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어느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가 매수 시대가 어느 정도 발현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에서 분명하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조정의 원인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차분하게 새롭게 이 올라오는 이 주도주 저가 매수에 대한 종목군들만 차분하게 발굴을 해 나가면 그래도 이제 당분간의 수익 해증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또 FOMC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 주에 시장의 이제 방향성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기는 한데 또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시장의 이 8월 달의 방향성에 대해서 과연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해서 8월 달의 방향성을 한번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